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4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걱정했던 미국의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죠. 중국은 제조 PMI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21개월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고요. 자, 이런 호재들을 등에 업고 4월의 증시는 다음 레벨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자, 4월의 첫날을 열어줄 강력한 세 분들과 함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코스피가 강세를 어쨌든 마무리하긴 했는데 뒷심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 일단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코스피와 많은 국내 증시가 좀 이제 호황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네. 이제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하락한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의 증시가 좀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PMI 지수가 과거 6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완전히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AI에 대한 반도체 수급이 지금 국내 증시까지도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부활절이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은 좀 미미했으나 그래도 오늘 국내 시장은 정말 괜찮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기 때문에 과거에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때 정말 많이 부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론 제롬 파월의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이번에 이틀 전에 나왔던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올해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단행할 것으로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는 아마도 할 것 같다. 자,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다시 턴어라운드하고 좀 활색이 도는 그러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박 팀장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간 섹터들이 보면 조금 많아졌어요.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업종이 퍼져가면서 시장이 올랐을 때 예전에 코스닥이 막 3%, 2% 이렇게 오르더라도 네. 그냥 특정 종목에 국한돼서 예를 들어 2차 전지 혹은 바이오 이런 식으로 국한돼서 많이 오를 때는 좋은 장이라 할 수 없고요. 오늘처럼 여러 섹터가 특히 낙폭과대 위주로 크게 오르면서 오늘 1000종목 이상 올랐거든요.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조용히 앉아가지고 세보니까는 올해에서 1000종목 이상 오른 날이 코스닥 기준으로 7번인가 8번밖에 안 됩니다. 지수는 지금 910포인트인데 그만큼 쏠려서 올라갔다는 거죠, 지수 자체가. 네. 그러니까는 경험적으로 이런 확산이 있은 다음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러지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을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종목이 같이 갈 수 있는 일종의 베팅 성격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화장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리오프닝이라든지 혹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안 움직였었던 풍력, 신재생 네. 엄청 힘들어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어요, 사실은. 풍력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밑에서 나름 5%가 아니고 10%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 물론 그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낙폭과대가 올라왔고 여러 가지 섹터로 좀 퍼졌다. 저는 좀 부담 없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가 좀 밀렸거든요. 네. 밀렸는데 살짝 밀린 거죠. 그런데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화랑이었다라는 부분은 이 정도의 낙소 효과를 중소형주 단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오늘 내일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낙수 효과가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도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황 팀장님, 오늘 코스닥이 나흘 만에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사실 반도체 그동안 계속 시장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들은 사실 한미 반도체 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세게 올라간다 뭐 그런 종목이 사실 몇 개는 없었습니다. 뭐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리노공업이나 네. 몇몇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었고 2차전지 쪽도 사실 뭐 종목에 따라서 완전히 갈렸죠. 사실 저희 같은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갈 때 좋은데 이렇게 밀릴 때도 가끔 있잖아요. 주도 네. 섹터들이 일단 오늘 주도주들이 좀 약했으니까 전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 빠져나간 돈들이 다른 섹터로 안 가면 정말 무섭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다행히 일단은 바닥에서 있었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사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오는 정도가 몇몇 종목들은 뭐 VI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섹터들 진짜로 이제 싼 섹터들 위주로 좀 많이 방향성이 좀 있어서 있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가 좋은 거는 알겠고 올해를 지배하는 키워드인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고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당장은 뭐 호재도 없고 사실 악재도 없는 약간 좀 모멘텀 공백 구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사실 싼 종목들을 좀 찾기는 시작했어요. 다만 예. 언제 올라갈까가 사실 물음표긴 했었죠. 그래서 저랑 이제 박현상 차장님이랑 이제 여기 방송국 오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네. 화장품이나 뭐 이런 뭐 여행 쪽 사서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 같긴 한데 언제 날까 사실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언제가 될까? 근데 뭐 사실 그게 오늘이 됐던 거죠. 근데 다만 오늘은 일단은 1차적으로 반도체나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쉬었습니다만 네. 여전히 주도주에 대한 방향성은 변한 건 없다. 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조금 변동성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거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도 특정 AI 반도체 업종 섹터들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해피하지 않은데 네. 다른 사람들만 다 행복해 보여. 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럼요, 박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 건 그동안 그러면 소외됐던 종목 업종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훈풍이 불어올 시기가 됐다. 싼 주식이 다시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내일부터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급등이 나온다거나 반도체 쪽에서 다시 AI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메이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큰 자금을 운용할 때 좀 큰 종목들을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미국장이 쉬었잖아요, 주말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뭔가 AI다, 반도체다, 이런 뭐 혹은 2차 전지다라고 특정지어서 하기 애매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낙수 효과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오늘 간 시장이 조금 더 연출이 되려면은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아니고 좀 쉬어야죠. 엔비디아가 보합권이라든지 네. 0.몇 %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시장까지 좀 더 우리가 트라이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의 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팔고 가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 단위 이상으로 삼성전자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매도한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갈까라고 예상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의 팁이 될 수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 이렇게 좀 바닥권이 일어서 올라올 때 그 낙폭과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루 오르고요. 한 이틀째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3일째까지 갔을 때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또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을 조금 잃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실적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려있는 섹터가 과연 실적이 얼마큼 올라올 수 있는지 1분기 워킹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 화장품에서 나왔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 4월 1일부터를 어닝 시즌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닝 시즌에는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1일 달에 했었던 뭔가 내러티브성 종목들이 가진 않고요.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미리 좀 땡겨요. 막상 실적이 뭐 4월 중순에 발표한다, 말에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밀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발표하기 직전의 프리뷰라 그러거든요. 네. 프리뷰가 나올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스터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업종 혹은 종목이 그 프리뷰에 들어가서 실적이 어닝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보다 내가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지금 스터디하는 것도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다음 달까지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그렇죠. 해서 예. 그러면 4월 증시의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미리 챙겨봐야 그렇죠. 된다라고 그렇죠. 보고 네,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1분기 때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다 괜찮았냐라고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1분기에만 15조 원 순매수, 이게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라고 하더군요. 외국인이 그만큼 우리 주식을 쓸어 담았다. 네. 그게 이제 1분기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그럼 그 흐름이 이제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제 2분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많이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5% 정도가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으로 보게 되면 770조 정도 되는 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공매도 금지 정책이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박현상 팀장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의 엔비디아를 대장으로 필두로 해서 이게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그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서 하나의 키였던 부분은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보게 되면서 이게 확연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쪽으로 확 퍼져 나갔던 그러한 모멘텀을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HBM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번에 잠정 실적을 보게 되면서 세분화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화가 되면서 매출적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점유율을 얼만큼 늘려나가는가가 아마 이번에는 큰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나가는 그러한 여러 HBM이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MPU 같은 부분 또는 뉴로모픽 같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뭐 펴져 나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만약에 투자자들이 좀 받게 된다면 네. 외국인 투자자는 아마 2분기도 지속적으로 저는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분기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엔비디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쳤고 그게 이제 끌어올린 원인이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영향을 지금 받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네. 타이밍상으로 본다면? 네. 그럼 이런 흐름이라면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분기에도 외국인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산다. 그렇죠.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거 우리나라 통계 보면,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주도주 통계들을 보면, 한번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초반엔 사실 조금 그 주도주를 좀 명확하지는 않죠. 근데 통상적으로 주도군이 바닥에서부터 고점대까지 평균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AI 이슈로 올라온 게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스위칭이 좀 됐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하고 스위칭이 되는 그 과정이 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의 상승을 사실 조금 확인이 좀 늦었던 거고. 네. 지금 보면 한 1년여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과연 엔비디아의 시장 주도력이 이렇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엔 사실 좀 아직 이르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마켓시어라던가 네. 앞으로 시장의 확장성이라던가 이런 거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오늘까지 해서 지금 10거래일 연속 매수거든요. 네. 당장 오늘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 물량을 한국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코리아라는 말을 썼지만 네. 또 나중에 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팔 때쯤 또 셀코리아라는 얘기 또 분명히 헤드라인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외국인이 산 물량 대비 기간 대비 전반적인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뭐 이제 머리가 이제 달걀이 머리냐 닭이 먼저냐 그 정도인데 일단 올해 6월 달, 7월 달 정도 가서 4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없고 5월 달에는 아마 동결이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 확률이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환율이 좀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네.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되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오겠죠. 계속 뭐 사실 달러가 계속 강세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한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절대적으로 환율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겠는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었을 겁니다.
이 환율에도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물량을 샀다는 거는 분명히 환율 하락에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네. 1,340원, 50원대에서 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제 8만 원 정도지만 이게 한 9만 원, 뭐 10만 원 정도 간다. 그리고 환율도 1,300원이 깨고 내려온다. 라면 양쪽에서 다 수익이 나는 구간이잖아요. 외국인들은 분명히 그런 그림을 아마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 없이는 지금 정도의 물량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순하게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뭐 개인이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매도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되네. 약간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음. 아마 이런 기조는 앞으로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지극히 개인의 취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반도체 지금 이 국면에서도 저는 주식은 아직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지금 삼성전자 들고 3년 동안 네.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네. 원금 회복 네.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 7만 원대 후반대부터 8만 원 초반, 오늘 8만 2천 원 매물벽대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올라가면 누르고 이런 흐름이 보였던 건 그만큼 갖고 계셨던 물려 계셨던 개인들이 많다라는 뜻도 저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8만 원에서 8만 원 초반대가 가장 많은 분들이 예전에 들고 계신 가격대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25만 원, 26만 원 사이. 아. 예. 그리고 이 중간에도 뭐가 있었냐면 현대모비스가 한 번에 창출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코로나 시작하는 그때 들어왔던 자금이 이번에 플러스가 났다라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저 같은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했던 자금들을 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다시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시장이 지금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삼성전자가 빠지면 혹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 그럼 이런 조 단위의 매도 자금이 만약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을 깨져서 혹은 7만 8천 원까지 가면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수급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외국인 수급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시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한 시대로 제가 보기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는 것도 일종의 투자 패턴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와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마이크론은 가이던스를 좋게 줬잖아요. 다음 네. 분기 가이던스. 그러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4월 말에 주지 않겠습니까? 20일 이후에.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추가적으로 2분기에 삼성전자를 뭐 외국인이 강하게 사겠다 이건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팔지 않겠다라는 확신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팔진 않겠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크게 매도하려고 자금 들어온 성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그 계획하에 들어오는 자금 성격이 크거든요. 그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본 건 뭡니까? HBM3E가 얼만큼 실적에 견인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퀄테스트하고 엔비디아랑 논의 중인 상황이니까 네. 이것이 가이던스 언제 나온지는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린다는 거죠,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뭔가 그 대규모 매도 자금 안에는 확률은 제가 보기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팔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좀 지쳐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댓글창 보면 네. 정말 지쳐서 이제 팔고 싶다, 원금 회복해서 이런 네, 의견도 꽤 많은 걸로 봐서는 그런데 삼성전자 가지고 연금 회복하셨던 분은 죄송한 얘기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오래 하셨던 개인 투자자들 많잖아요. 네. 정말로 삼성전자 말고요. 중소형주단에서 소외된 주식을 들고 내 차례가 너무 안 와 힘들어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금 회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주식이 항상 나만 수익 나면 돼 이렇게 하는 게임이 하면 좋겠죠. 나만 수익 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좀 뷰를 보시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1분기 때 보여줬던 강력한 랠리 갑자기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환율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 만약에 지금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한다라는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본다면 아까 황 팀장이 말씀하셨던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좀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6월에 선행이 돼야 그렇지. 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 그럴 수 있죠. 시나리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도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일단 지금 뭐 월가의 많은 비율을 좀 보게 되면 6월은 약간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그러한 뭐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미국의 진짜 어마어마한 부채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6월은 금리 인하가 좀 너무 이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 이제 황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겠지만은 지금 환율과의 그런 여러 어떠한 메카닉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언제 금리할 거야,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증시는 정말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열쇠일까라는 것도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물론 인플레이션만, 그러니까 노랜딩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만 지속적으로 가면 이게 지금 노랜딩이라는 그러한 이제 이론으로서 미국 시장이 아마 노랜딩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환율과 이런 계산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우리가 금리 인하만 하나 바라보기에는 지금 너무 시장이 좋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순위는 물론 금리 인하가 먼저 나와야 이제 환율적인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월가에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강달러 기조가 일단은 수준대가 낮아져야 그렇죠. 우리 네. 원화가 상대 가치가 그럼, 올라가야 그럼, 그래야 그렇습니다. 1,300원 뭐 아래로 내려가는 네.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파월 의장도 서두를 것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범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울퉁불퉁한 국면이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정상화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아까 수급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환율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큰 그림으로 거기까지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에 그냥 하나의 그냥 회사로만 보고 AI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도 큰 그림 AI로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학습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넘어가는 시장이잖아요. 네. 아직은 우리가 AI 시장이 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 서버가 이제 지난 주말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들이 또 HBM 예전에 한번 2016년, 17년도에 삼성전자가 그때 2배 갔을 때도 데이터 센터 이슈로 갔었던 거거든요. 네. 비슷하게 지금은 뭐 하이닉스가 더 갈지 삼성전자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AI 서버도 HBM으로 또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분명히 좀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위에서부터 4위 순매수가 반도체였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한미반도체 이 정도 순이었는데 이 기조가 뭐 조금 뭐 우리가 범피라는 표현 쓰면서 울퉁불퉁한 뭐 금리 인하하고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 잠정 실적 발표 나면 또 세론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느냐 또 한국 시장 특유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다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8만 원에서 8만 2천 대 이 코로나 고점 때부터 물려왔던 그 분들이 이제 본전되는 단가인데 여기만 넘어가면 다시 또 다른 레벨업 되는 증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다만 한국 증시에서 좀 뭐냐면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 심리적인 두려움, 심리적인 두려움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에서 나오는 이제 어쩌면 고점에 대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주가 이 하나의 관성을 만들어내면 그 관성을 쭉 밀고 올라가는 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주체는 외국인이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하락한다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하나 이거 여쭤보기. 현대차 최근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밸류업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주를 우리가 얘기할 때 현대차 아까 25만 원 가격대를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까? 현대차에서 싼데 주가가 안 간다.
네. 그런데 중간에 갈만 하다가 피크아웃이라도 또 안 갔고 매크로 덮여서 안 갔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과연 뭐 때문에 오를까 고민을 한 거예요. 저도 고민을 했고요. 결국 저PBR 때문에 올라왔나요? 결국은 밸류업 때문에 수급 이슈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 PBI 관련주들, 밸류업 관련주들이 다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팔진 않습니다. 근데 기관들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죠. 지난주에 주총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 배당락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당을 가지려고 들어갔었던 일단 매수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일종의 그 배당락 이후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네. 그럼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끝나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가 하나의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정책 발표 또 이제 세부안을 할 텐데 그 세부안이 얼만큼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 그러면 세부안이 먹힐 수 있는지 나올 거면은 아마도 총선까지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얼만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임렉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4월 첫째 주니까는 총선까지 이후 기간 한 열흘에서 뭐 정책까지 다듬어지는 데는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조금은 좀 떴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그 시간에는 그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 실적 시즌에 내가 화장품을 하겠다라든지 혹은 테슬라가 뜬 날엔 나는 2차 전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거예요. 갈 줄 아는 거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명확함이 너무나도 그 시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확인하고 하겠다는 심리가 조금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제 제도 공약들이 지금 나온 상태여서 이 부분 간단하게만 짚어본다면 이게 외국인의 매수 기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요, 한 팀장님. 네.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 걸려 있는 게 있고 네. 금투세라든지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좀 신경이 쓰일 만한 이슈들이 그렇죠. 같이 걸려 네.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결합해서 총선 이후에 뭐 좀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이요. 그 부분을 네. 좀 타진해 본다면 일단은 어떤 면이십니까? 공매도가 개시되려면 구체적인 뭐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다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좀 아시게 됐을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아마 종목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매도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이제 총선 끝나고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는 시점들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다 아구가 나오는 시점이 사실 5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5월 달이면 1분기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어느 정도 소멸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항상 셀인메이를 우리가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셀인메이를 5월이 너무 싫습니다. 네. 5월에 고생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Sell in May. 네, 그렇죠. 5월에 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들 때문에 5월 달에는 사실 주가들이 사실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이기는 해요. 한국 증시에서 특히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4월 말부터 좀 줄인다거나 그랬는데 이게 점점 당겨지고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희석되는 과정이 좀 있을 건데 올해 특히나 사실 상반기에 좀 주가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많이 셌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공매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밸류업 뭐 이런 내용들 떠나서 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하면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쉬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거치고 나서 다시 주도주의 양상을 띄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잠정 우리의 추정치 그리고 또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5월은 단순하게 기간 조정 정도로만 끝나고 지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쉽니다. 그렇게 보시고 딱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주가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아직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를 할 때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하면 정말 그냥 단순한 기간 조정으로 날 건데 분명히 금리 인하할 때 경기 둔화의 시그널과 같이 하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미국 증시도 지금은 엄청 단단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나는 장을 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거든요. 2018년 10월 증시를 보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미국 증시가 후다닥 맞가는 거를 많이 못 보셨지만 과거엔 정말 무섭게 예? 잠잘 때 정말 손이 덜덜 떨리면서 자는 정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보면서 다음날 한국 증시 걱정돼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염려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좀 제가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면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주마 시간에 그 적토마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네. 황교안 팀장님 적토마로 일단 네, 보내드리고 한 10분 정도 적토마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시갈 일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하나만 더 짚을게요. 반도체 저희가 삼성 하이닉스만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 온기가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 레거시 반도체부터 비롯해서 전공정, 후공정, 반도체 소부장 뭐 요즘에 전반적으로 괜찮았으니까 요게 지금 이 흐름이 4월까지 갈 거냐. 이것도 되게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관점이거든요. 의견? 네.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 있었던 HBM 관련주들은 그 각 종목들의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빠진다기보다는요. 횡보 혹은 가격적으로 2월 달에 나타났었던 강력한 상승세보다는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을 보게 하는 거는 아마도 한미반도체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 대장주격이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번에 한미랑 이스페타시 두 개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이거는 HBM 관련주에 국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 원유 IPS라든지 기타 전공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는 그냥 실적이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은 1, 2월 달, 3월 달까지 뭐 디램이 오르긴 하더라도 그렇게 기조적으로 세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공정 투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1분기 실적을 그렇게 크게 바라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하이닉스는 디램 부문은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향이라든지 캐펙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두세 달 먼저 한 올해 2월 달 4분기부터 좀 시작되는 경우 좀 개인적으로 좀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죠. 실적을 바라보는 거는 HBM이 될 거고요. 왜냐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실적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나온다 그래도 너무 전공정 같은 경우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이니까요. 또 다른 짚어봐야 될 건 뭐 작년 뭐 우리 주식시장의 뭐 주인공이었죠. 2차 전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실적 전망이 좋지 않아요. 네.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점차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배터리 섹터의 실적에 대한 빨간불을 어떻게 봐야 될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은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네. 구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방향성이 다 많이 갈렸거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올라갈 때 다 모든 2차 전지가 다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더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부터는 뭐 일부 이제 전해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급등도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다른 움직임들을 다 보여줬었죠. 이제 지금부터는 2차 전지들은 철저하게 자기 체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를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리튬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섹터들은 정책이라던가 미국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될 시기라서 종목 피킹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에 네.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과 다 연동돼서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그 위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 모멘텀이 사실 조금 이제 부진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한번 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네. 정말 혁신적으로 팔리는 판매량이 나온다던가 기술이 나온다던가 그러지 않고서는 전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 플레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단위로 보면 이제 셋업체들이 있지만 역시 에코프로 그룹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분기에는 사실 실적 자체는 뭐 쇼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로 이제 선 반영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냐. 그럼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에코프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상반기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바닥은 통과하는데 높은 수준의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잠방 수요 때문에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 상반기 실적은 바닥이지만 네.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여기까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갈 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간중간 하나의 트리거가 나올 때마다 이 논리를 깨볼 수 있는 뭔가의 그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이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의 좀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한번 오른 다음에 좀 횡보세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움직여야지 코스닥이 좀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다 하면 뭐냐면은 들어갈 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번 그 재료가 나와서 혹은 막 뜨게 되면은 각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동성 플레이를 노리시는 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꽤 많은 거 동안에 장기 투자는 좀 빼고요. 내가 좀 비자발적으로 좀 들어와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변동성 있는 구간이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 나올 때 그때는 일부 비중을 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줄줄 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주말 사이에 그 샤오미에서 그 전기차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게 그만큼 경쟁 심화가 된다. 화제였죠. 엄청 화제죠. 슈퍼카 닮은 맞습니다. 전기차. 뭐 SU7이라고 얘기하던데 일단 그거 자체 저는 테슬라에서는 중국에서 가격을 높이고 있는데 샤오미 전기차가 나오면은 이 가격 높이는 정책이 과연 어닝으로 먹힐까 이거죠. 안 먹히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업황 자체가 개인적으로 저는 바닥이라 생각하지만은 바로 V자 반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요. 이게 지금 이런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2차전지 셀업체 혹은 양재가 같이 올라가려면 적어도 테슬라가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게 좀 주말 사이에 조금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네. 안타깝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예. 전기차의 대표격으로 이제 네. 인정 아직 계속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왕자자를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되면 그럼 괜찮은 관점이십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테슬라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가격 인상 정책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요번에 1분기 때 정말 지옥을 맛봤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격 인상으로 좀 상쇄를 하려고 하는데 네. 4월 달부터 미국은 2,000불 1,000불 이상 가격 인상을 하고 유럽은 뭐 2,000유로 가격 인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재고를 보니까 안 줄어듭니다. 예, 테슬라의 재고가 그러니까 지금 가격 인상이라는 것을 카드를 내놨는데 그럼 과거에 있었던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의 테슬라의 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뭐 이러한 정책 자체가 가격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이제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사실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뭐 2차 전지 국내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음. 이런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리튬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튀어 올랐지만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업종을 꼽자면 화장품주였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정말로 투자자들의 눈에 좀 들어온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여러 지표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화장품주가 오늘 날았습니다. 의미 있는 건 아닙니까? 화장품 주식들 사실 올해 실적 턴이 좀 많이 EPS 수정치들이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재 주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좀 특징주 중에 하나였던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이나 뭐 전통적인 중국 관련 주식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사실 미국 시장이 좀 쉬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왜 오늘일까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잠깐
쉬는 타이밍에 잠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도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가 또 다시 강한 모습들인데 올 한 해 아마 그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이런 여행과 관련된 섹터들은 올해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명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정말 예전에 2014년, 15년 그때 한류 때는 당연히 중국 관광객들 위주였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의 국적이 굉장히 좀 다양화된 게 굉장히 특이하다면 특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중국 소비주가 세서라고 국한져서 조금 오늘은 좀 그랬지만 이거를 그렇게 중국 소비주로 묶어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저는 올 한 해는 좀 바뀌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들 보면 이미 기존에 잘 갔던 주식들은 중국 향보다는 미국 쪽 향이나 남미 쪽으로 수출이 많았던 기업들이 성과가 더 훨씬 더 좋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화장품들 매매하시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매하기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만약에 반도체 미국이 또 섹터가 또 다시 반도체가 또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고점에서 났던 물량들은 또 다시 물량이 좀 쏟아질 수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부분들은 이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싸게 접근을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네. 박 팀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화장품 황 팀장님의 그 반도체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4월 초는요 실적 시즌이라고 제가 오늘 2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적 시즌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을 들어가는 게 실적 시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늘 모 증권사에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 비중 확대 의견 나온 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른 거 LG생활건강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예.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시대한 기대치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 같다.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네. 이거 어떤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워딩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우리 계속 확인을 들어가면 마이너스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즌을 좀 저는 보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내일 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4월 이 초의 시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게 항상 요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중국의 PMI 제조 PMI 잘 나왔잖아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 지난주에 뉴스 플로우 보시면은 중국 제주도에 그 입도객에 예 중국인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하루에 뭐 10,000명도 됐다고 9,000명도 됐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중국인들이 와서 물론 잠깐 거쳐서 일본을 갈 수 있긴 있지만은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나온 겁니다. 즉 하나 반도체 쉰다고 한 번에 이렇게 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매크로와 그리고 실적과 시장 분위기가 같이 합쳐져야 이 정도 상승이 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매매하실 때도 꼭 이런 시즌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세 가지 지표 혹은 시장 분위기를 같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중국 소비재와 관련해서 황 팀장님은 아직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서 네. 트레이딩 관점 외에는 좀 아직은 네,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왜냐하면 같고. 너무 주도력이 너무 셉니다. 미국이. 예,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화장품은 과거에 2014, 15년 정도의 그런 뭔가 강한 주도력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약하다. 네. 그런 관점이고요. 이제 물리셨던 분들, 지금 손실 나 있던 분들, 특히나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엄청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 PMI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선행지표격으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 해석 자체가. 그러면 올해 중국과 관련된 우리는 뭐 어쨌든 가장 인접국으로서 수출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도 그렇고요. 중국 경기의 확장은 우리한테는 손실 다 득되는 것밖에 없는 이 스토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정말 랠리를 이어갔을 때 왜 우리 시장은 안 가느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또 중국 시장과 커플링을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국면을 봤을 때 지금의 중국 시장이 확 돌아서는 그러한 국면에서는 국내 시장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과거에 중국 시장이 돌아섰을 때에 수혜를 받았던 여러 섹터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뭐 철강, 화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네. 뭐 그러한 섹터가 뭐 공식처럼 이번에도 무조건 이제 그런 섹터부터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으나 예, 지금의 어떤 중국 시장이 돌아선 거에 따른 국내 증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네. 엔터주 다 중국과 관련된 그렇죠. 우리 기존에 네. 한때 뜨거웠었던 그렇죠. 그러다 지금 많이 소외받고 있는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한 하반기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여쭤본다면 박 팀장님.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예, 섹터별로 논리는 다른데 지금 세 섹터 다 낙폭 과대잖아요. 낙폭 과대고 지난 4분기 때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보여주는 트렌드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는 적어도 기조적인 상승이 나올 거는 5월 달 가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엔터의 경우에도 주요 아이돌들이 컴백하는 시기가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씀 짚은 게 그 방탄이 드디어 6월에 한 명이 제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 3년 전에 처음 간다 그래서 크게 부러졌는데 그러면은 방탄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뉴진스가 들어오고 즉 각 기업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종목별로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의 각도가 가장 가파를 것 같을 경우는 엔터가 좀 보고 있고요. 엔터. 그리고 바닥을 잇는 것 같을 경우는 리오프닝 이런 섹터가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리오프닝 진짜 오랜만에 네, 그 단어 자체를. 들어보는 예. 제가 한 30몇 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방송했었는데 네.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이제 말씀하셨 이제 볼까요, 이제? 갈까요? 리오프닝? 이제 아, 네. 오늘 만우절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섹터 중에 저는 하이브밖에 사실 안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에 제이홉 신곡이 나왔고 네.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보실 때 해외 투어가 가능한지 못한지 소속사가 그런 네.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터주는 완전 대형 소속사 위주로 이제 완전 재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나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건 이제 대형 기획사인데 네. 계속적으로 대형 신인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하이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말씀하셨던 박현선 선생님 말씀 딱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 하이브 방탄 군대 가는 걸로 빠졌으면 돌아오는 걸로 분명히 업사이드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해외 투어 해투라고 하는데 해투가 하게 되면 분명히 추가적인 지금보다는 큰 업사이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덕질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중국 인민들이 다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한 이제 임팩트가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짚어봤는데 여기에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미중 G2 간의 패권 경쟁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또 반도체를 넘어서 조선, 바이오 이쪽으로도 지금 제재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변수를 짚어볼 만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대선 기간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많은 어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포퓰리즘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는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 하나 약간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라면 네. 중국의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들은 여전히 봉합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하나의 리스크로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좀 접목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중국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지수 전망치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 속에서 확실한 상승 기류는 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인버스 주식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보여준 것 없이 자꾸 믿으라고만 하면 것도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엇갈리는 선택에 대한 이유는 결국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